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2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 때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면은, 기하라는 것은 도형이다. 뭐 이제 요 교육과정 우리가 바뀌기 전에는 기하 벡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별 차이는 없습니다. 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약간 이제 좀 빠져나간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기하 벡터였는데 그냥 기하라고 그러니까 벡터는 사라졌나 보다. 아우 잘 됐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벡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이렇게 넘겨보면 알겠지만 벡터 나옵니다. 뭐 크게 내용상에 달라진 건 없어요. 크게 원래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수학은 그렇게 변하는 게 없습니다. 내용이 포함됐다가 뭐 배제됐다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어, 일부러 그러는지 하여튼 또 어느 시기에는 또 포함되어 있다가 음,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요즘에는 아마 행렬이라는 걸 안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행렬을 안 배워. 예전에는 이제 어, 그것도 한참 됐어요. 행렬이라는 거를 이제 아주 열심히 배웠었는데 음, 행렬 요즘에는 또 안 배웁니다. 예전에는 뭐 이런 행렬이라는 게 있었어. 행렬이라고 지금은 사라진. 근데 또 언제 부활할지 몰라요. 교육과정이 바뀌면. 아무튼 그래서 이제 도형에 대한 거, 기하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도형이다. 도형이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의 차이점이 있다. 즉 좌표 평면을 사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보통 당연히 고등학교가 더 어렵고 중학교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중학교 도형이 더 어렵습니다. 진짜로. 중학 선생님도 중학교 도형 문제 어려운 거 못 푸는 문제도 많아요. 나도.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중학교 문제가.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랑의 차이점은 고등학교에서는 좌표 평면을 사용한다는 거. 근데 이게 아주 대단한,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이제 기하를 유클리드 기하라고 하는데 이런 유클리드 기하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이 어떤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하거나 증명이 이제 뭐 논증하는 거, 뭔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아주 짜증날 정도로 너무 당연한 것까지도 막 증명을 해야 돼. 그게 유클리드 기하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엄청난 뭐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어, 눈금이 없는 자. 눈금이 있는 자를 사용하면 그건 반칙이에요. 알겠죠? 아까 했던 거. 요 선분을 이쪽으로 옮겨야 돼. 그럼 눈금이 있는 거 사용하면 그냥 이거 거리 재가지고 옮기면 되잖아요. 그건 반칙이라는 거예요, 반칙. 음? 반칙이죠. 여러분들 100m 달리기를 해봐. 그러면 그냥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겠죠? 서로 공평하게 해야지. 100m 달리기 하는데 한 명은 오토바이 타고 가봐. 그게 무슨 어? 스포츠야.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그럼 오토바이 타고 가서 이겼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광분해 갖고 막 좋아하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에서는 눈금이 없는 자를 사용해야지 눈금을 사용하면 그건 반칙입니다. 어, 그 컴퍼스는 더 심해요. 컴퍼스는 오늘날의 컴퍼스랑 달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날의 컴퍼스는 원을 그린 다음에 지면에서 컴퍼스를 올려도 떼어내도 특별히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 그 벌어진 간격이 유지가 되거든. 그런데 유클리드 컴퍼스 같은 경우는 지면에서 컴퍼스를 떼는 순간 바로 입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린 원을 또다시 못 그려요. 그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도구는 딱 이렇게 두 가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유클리드 기하에서는. 어. 그리고 뭐 이제 아까 요 얘기가 좀 나와서 하는데 이 측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수학에서 있잖아. 측정은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측정이라는 거는 모든 측정은 근사값입니다. 모든 측정은 여러분 근사값이라는 말 들어봤죠? 근사값이라는 건 그냥 대충, 대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측정을 해도 그거는 참값이 아니에요. 참값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키 재잖아. 예를 들면 키가 뭐 160이다. 키가 160이면 그 160이 그게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그 근사값이야. 아무리 정교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도 그거는 그 기술력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측정 도구는. 아무리 정교한 무게를 재는 저울이라든가 키를 재는 뭐 그런 도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당시에 정확한 거지 기술력이 발전하면 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또 찾아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측정을 하면 그것은 참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측정값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눈금이 있어도 사실 그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근사값이지.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들 했었죠. 그래서 뭐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또 다 이런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 설명을 해야 돼. 하나.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계속 나가다 보면 더 이상 증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리라고 얘기합니다. 공리. 근데 수학에 이제 공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리들 중에서 도형하고 관련된 공리를 우리가 공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준도 하나의 공리인 거죠. 도형하고 관계된 공리를 우리가 공준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까 전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책을 다 넘겨봐요. 우리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좌표 평면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평면에서 하지 않아요. 중학교 때처럼. 우리는 무조건 좌표 평면에서 활동을 합니다. 평면? 평면. 아시겠죠? 평면. 그럼 이제 이 좌표 평면은 좋은 게 뭐냐면, 자, 좌표 평면은 좋은 게 뭐냐면, 자,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기준이 있어요. 이 원점이라는 기준이 있다고.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플러스 1, 플러스 2,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 요 이제 y축의 방향으로 1, 2, 3.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런 어떤 좌표를 생각할 수가 있다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면 여기 도형이 여기 뭐 선분이라는 도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3,3이에요. 이건 1,1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유클리드 기하, 그러니까 중학교 때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길이를. 근데 이제 우리는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건 고1 때 배웠을 거야. 점과 아니지 뭐 하는 거야? 점과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배웠죠?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계산합니까? 루트. 자, 여기랑 여기 어떻게 하면 돼? 3-1의 제곱, 3-1의 제곱 하면 자가 없잖아. 우리는 지금 측정 도구도 없는데 선분의 길이 잴 수 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이거는 정확한 거야. 이건 참값이야. 이건 측정 도구가 아니라 이건 수학적으로 잰 거기 때문에 이건 참값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가 있다고. 어? 좌표 평면이 있으니까. 야,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면 여기가 1이에요. 이렇게 직선이 있습니다. 기울기가 2예요. 그럼 요 위에 있는 점들이 무수히 많죠? 자, 이 직선 위에 점들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야, 이 기울기가 2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 기울어진 정도가 2라는 거는. 이게 뭡니까? 이 기울기라는 게. 기울기라는 거는 우리가 기울기 뭐라고 그래? 자, 우리가 요 세모라는 기호 본 적 있죠? 요게 우리가 증분이라고 그래, 증분. 증분. 그러니까 증가량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증가라는 거는 마이너스 쪽으로 증가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마이너스 쪽으로 증가한다는 거는 그냥 뭐라고 하는 게 더 편하겠어.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증가가 이제 뭐 플러스 방향으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라고 얘기하면 그건 감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요 세모를 이제 증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읽을 때는 델타라고 그래요.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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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러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보통 증가하면은 플러스 양수 느낌이 너무 강하단 말이야. 근데 이 증가량은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증가할 수도 있는 거라고. 마이너스 쪽으로 증가하면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감소지.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편의상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기울기는. 그럼 기울기가 2라는 거는 뭐야? 뭐 대충 대략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x 방향으로 1만큼 증가하면 y 방향으로 2만큼 증가하는 요 정도의 기울기를 우리가 기울기가 2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야? 이건 이제 x 값이 0일 때 뭐 이게 y절편이죠? 그럼 여기 이제 어떤 점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x가 1만큼 증가하면 y는 얼만큼 증가하니까? 2만큼 증가하니까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지. 1,3. 1,3이라는 점도 여기 있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2, 뭐 x는 1 증가할 때 y는 2씩 증가해야 되니까 그 다음 뭐 5 이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3,6은 아니죠. 3,7 오케이? 그 다음 뭐 또 뭐 있어? 4, 뭐 뭐야? 9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럼 이런 점들이 몇 개나 있겠어요?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이 무수히 많은 거를 이걸 다 이렇게 좌표로 다 이렇게 쓴다고 얼마나 불편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쵸?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걸 그냥 이 위에 있는 이 점들을 그냥 다 일일이 얘기하기 힘드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냥 이거는 y는 기울기 2x y절편 1 하면 이 식 하나로 이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여기에 요 위 이 직선이라는 도형을 식으로 나타낸 거라고요. 식으로. 도형을 계산을 통해서 도형의 어떤 핵심 요소인 길이를 구해내기도 하고 계산을 통해서 도형을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좌표 평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중학교에서는 이런 도형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핵심이 지금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도형이 좌표 평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전부 그 위에서 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자, 좌표 평면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 아니면 편리하게 한다? 편리하게 한다. 기하의 대중화. 자, 이런 기하는 정말 어느 정도 타고난 사람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굉장히 이건 까다롭게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고 설명해 나가고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웬만한 사람들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웬만한 사람도 할 수가 있어. 좌표평면 위에서 계산도 할 수 있고 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자, 중학교 때 이런 기하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아까? 유클리드 기하. 그럼 고등학교는 큰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죠? 좌표 평면이죠?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을 사용하는 도형을 식으로, 도형을 수로, 수치화, 도형을 계산하고, 자,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기하를 해석 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하는 기하는 해석 기하입니다. 알겠죠? 이제 우리는 해석 기하를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는 다 도형의 방정식. 그러니까 도형을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어디 위에서? 좌표 평면 위에서.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이제 할 부분이 교과서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2차 곡선이라는 걸 배워요. 2차 곡선. 2차 곡선. 2차 곡선이라는 건 이제 좀 처음 이제 나오는 용어긴 한데, 자, 2차 곡선이라는 말은 이제 처음 나오긴 하는데, 여기다 볼까요? 잠깐만. 2차 곡선이라는 게 이제 처음 나옵니다. 근데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이. 근데 말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린 배웠어요. 자, 2차 곡선 대표적인 거, 고등학교에 나오는 거, 총 4가지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 배운 거 뭐 있냐면 원이 있습니다. 자, 원도 2차 곡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타원, 쌍곡선, 포물선이 있어요. 자, 요 4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요 4개만 배운다. 근데 원은 이미 배웠죠. 그 원의 방정식 여러분들 알죠? 자, 원 하려면 뭐하고 뭐 있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건 기본이야. 머릿속에 그냥 있어야 돼. 자, 직선 하면 뭐하고 있어야 돼? 뭐하고 뭐 있어야 돼? 직선. 직선은 한 점과 뭐 기울기. 그럼 예를 들면 한 점이 x1, y1이에요. 자, 기울기가 m입니다. 그럼 직선 어떻게 나오죠? y-y1은 m 곱하기 x-x1. y1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되죠. 이거 모르면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 원은 뭐뭐 있어야 돼요? 중심과 반지름이 있어야 되겠죠. 자, 중심은 뭐를 얘기해 줍니까? 원의 위치를 얘기해 줍니다. 반지름은 원의 크기를 얘기해 줍니다. 자, 중심이 x1, y1이고 자, 반지름이 r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 어떻게 나오죠? x-x1의 제곱 플러스 y-y1은 y1의 제곱은 뭐 나오죠? r 제곱이 나옵니다. 요즘엔 r이라고 안 하대. 뭐 이러대. 얼이라고 하나요? 얼 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 이제 원은 이제 우리가 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타원 쌍곡선이 나와요. 그럼 얘네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직선도 그렇고 원도 그렇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걸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 이걸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근원적인 이유는 좌표 평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좌표 평면 위에서 이런 게 가능한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타원, 쌍곡선, 포물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정신 차려서 할 거는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처럼 타원, 쌍곡선, 포물선의 방정식 찾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어디서? 어디 위에서? 좌표 평면 위에서.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2차 곡선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는 원뿔 곡선이라고 해요. 내지는 원추 곡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원뿔이나 원추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원뿔 곡선이라고도 부르고 원추 곡선이라고도 부르고, 어, 2차 곡선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우리는 2차 곡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원래 2차 곡선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러니까 원뿔 곡선, 원래는 원뿔 곡선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원뿔이 있죠. 이제 원뿔을, 근데 이제 원뿔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은 요 하나만 생각을 하는데, 아,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 합시다. 자, 요 이제 원뿔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원뿔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아, 요 아랫부분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점선으로 나오지? 요 아랫부분, 요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 이제 원뿔 두 개를 이제 요 그러니까 원뿔 똑같은 사이즈의 원뿔을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뒤집어가지고 위에다가. 알았죠? 요 꼭지점에다 이게 뒤집어서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원뿔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원추곡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요 평면이 보이시죠? 요 평면. 요 평면으로 여기를 이렇게 칼로 베듯이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을 해봐. 자르면 요 단면이 생기겠죠? 근데 요 평면, 이건 평면이야. 요 평면하고 이 원뿔의 요 밑면 있죠? 이 원뿔의 밑면하고 평행하게 자르는 거야. 평행하게. 기울어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게 평행하게 잘라버리면 그때 나오는 단면이 원이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아폴로니우스의 뭐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알 거 없고, 자르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요 그러니까 평행하게 요 밑면 있죠? 이 원뿔의 밑면, 이 원뿔의 밑면도 원이죠. 밑, 원뿔의 밑면이 원이잖아. 그럼 이 원하고 이 평면하고 평행이 되도록 해서 잘라버리면 그때 나오는 단면이 원이 나와요. 그렇게 이제 잘라 본 거지. 원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평면을 좀 기울여. 그 기울이는데, 자, 우리가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선 있죠? 요 선. 이 원뿔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모선이라고 불러, 모선. 알겠죠? 그럼 이 모선의 기울기가 있잖아. 이 모선에 기울어진 요 각의 크기 있잖아. 요 모선의 각의 크기. 이 모선의 각의 크기하고 그다음에 이 평면이 기울어져 있는 걸 보세요. 그럼 누가 더 가파르게 돼 있어? 모선하고 평면하고. 모선의 기울기하고 평면의 기울기하고. 자,
자, 여기 모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모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평면의 기울기가 있겠죠? 잠깐만. 여기다 좀 씁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타원 같은 거는 뭐냐면 이 모선의 기울기가 있어요. 모선. 이 모선의 기울기. 그럼 이 모선의 기울기하고 지금 이 평면 있잖아. 이 평면이 그러니까 칼이야, 칼. 칼로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해. 평면의 기울기를 평평이 뭐야? 이 평면이 이렇게 있죠? 이 평면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선의 기울기하고 평면의 기울기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기울어져 있냐면 모선이 더 가파르잖아. 얘는 이렇게 좀 완만하고. 야, 여기를 올라가는 게 힘들겠어? 여기 올라가는 게 힘들겠어? 평면 올라가는 게 힘들겠어? 모선 올라가는 게 힘들겠어? 모선이 더 가파르다고. 오케이? 어, 모선이 더 크다고, 기울기가. 왜 이래, 이거. 아, 참. 그때는 단면이 뭐가 나오냐면 타원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포물선은 이제 그림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자, 이건 어떻게 자른 거냐면, 자, 이게 왜 이러지? 자, 어떻게 자른 거냐면, 자,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면 이게 보입니까? 이게? 이게 그냥 막 지우개로 바뀌어. 안 써져. 열받게. 자, 왜 이래, 이거. 아, 진짜. 어? 갑자기 화가 날라고 그러네, 막. 자, 이 나. 자, 모선의 이제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평면의 기울기하고, 근데 그게 일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행한다는 거지. 그렇게 평행하게 잘라버리면 포물선이 나와요. 포물선. 포물선 있잖아. 응? 포물선. 포물선이라고. 그러니까 포물선은 뭐냐면 우리가 이 물체를 이렇게 던지잖아요. 물체를 여기서 어떤 물체를 딱 던지면 이게 물체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계속 이렇게 우주 끝까지 올라가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우주 끝까지 올라가? 그건 아니라고. 이게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던지면 그냥 막 저기 뭐 하늘을 뚫고 막 그냥 올라갑니까? 자, 던지면 물체가 요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요렇게 이제 떨어지죠. 이렇게 포물선.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런 모양이잖아. 요렇게. 요게 요런 걸 포물선이라고 해요. 포물선.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행할 때 모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모선보다 요 모선의 기울기보다 이 평면이 더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더 급하게. 알겠죠? 더 급하게. 더 급하게 그려지게 되면 이게 쌍곡선이 나옵니다. 모선의 기울기. 자, 모선의 기울기보다 평면의 기울기가 더 크면 평면의 기울기가 더 커버리면 그때는 쌍곡선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원뿔로부터 만들어진 도형이다. 그래갖고 원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원뿔이란 말을 원추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원추 곡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 봐봐. 자, 중요한 순간. 자,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좌표 평면에서 이루어진 활동입니까? 여기에 지금 좌표 평면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기울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쓰긴 썼지만 그거랑 좌표 평면이랑 상관없는 거지. 어? 기울어졌다는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좌표 평면이랑 상관없이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여기서는. 좌표 평면이 아닌 공간에서 만들어낸 곡선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원뿔 곡선, 원추 곡선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자, 우리는 해석 기하를 할 거라고, 좌표 평면 위에서. 자, 해석 기하. 자, 원은 몇 차식이 나옵니까? 원은 2차식이 나오죠? 그래서 2차식으로 나오는, 식이 2차식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2차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타원, 쌍곡선, 포물선도 2차식으로 나온다고. 그런데 2차라는 말, 이런 2차식, 2차라는 말을 쓰려면 좌표 평면에서밖에 못 쓴다고, 그런 말은. 근데 이 원뿔, 원추라는 말은 좌표 평면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좌표 평면이 아닌 공간에서 원뿔을 가지고 만들어낸 용어라고요. 그러니까 원뿔 곡선이라고 원추 곡선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우리 교과서 기하에서는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같은 얘기지만 우리는 해석 기하, 즉 좌표 평면 위에서 도형을 다룰 거기 때문에 좌표 평면 위에서는 식으로 나온다고, 도형이. 근데 하필 2차 식으로 나와. 그래서 2차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원뿔 곡선, 원추 곡선이라고 부르는 것도 뭐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2차 곡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자, 이렇게 2차 곡선 도입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수업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참고로 문제를 많이 풀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하는 스타일인데 그게 뭐 여러분들한테 잘 맞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문제는 그냥 스스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 도저히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시면 되는데 원래 수학 문제는 남이 풀어주는 거 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유튜브에 보면은 수학학습법 영상 있습니다. 그거 꼭 보시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무조건 내가 해결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숙제를 내건 안 내건. 그러니까 숙제를 낸다고 그 문제를 풀고 숙제를 안 내면 안 풀고 그게 무슨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이 그런 판단밖에 못합니까? 그런 행동밖에 못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유튜브에 뭐 댓글을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모르겠어. 내가 시간이 선생님도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많지가 않아서 최대한 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좀 강의가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줘요, 제발. 구독과 좋아요. 내 입으로 이런 얘기 하지 않게 알아서 좀 눌러줘요. 계속 얘기하는 것도 민망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아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